네, 비타민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는 뭐 지수가 크게 뭐 급락한 건 없었죠, 그죠? 이번 주는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지수부터 먼저 체크를 잠깐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방송 주제는 대선주, 즉 정치 테마주의 선발주와 이제 후발주의 차이점, 그리고 그 공략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대선주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이쪽으로 이제 들어왔고 여러분들도 이쪽에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좀 얘기를 많이 해드릴 겁니다. 저녁 방송이 이제 무방이긴 하지만 네, 잘 꾸준하게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수부터 빨리 얘기하고요. 금요일이니까 좀 빨리 마치도록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네, 딱 핵심만 딱딱딱 짚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이제 지수부터 먼저 볼게요. 네. 이제 보시는 게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요. 보시면 계속 이제 이 선을 안 지우고 있죠, 그죠? 네, 일부러 계속 두고 있는데 여기를 깨진 않았고요. 오늘 뭐 마치 깰 것처럼 약간 내려오긴 했었는데 다시 꼬리를 감고 올라갔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2%까지 급락했다가 하락한 거를 다 메꾸고 끝났어요. 그래서 뭐 거의 시초가 대비 뭐 크게 뭐 더 빠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잘 끝났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끝나면 되게 좋아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캔들이거든요.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끝났고요. 이번 주는 이제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 날부터 시작을 했죠. 3월 1일이 그 3일절이라서 월요일이었는데 공휴일이었죠. 그래서 이번 주는 4일이었어요. 4일 동안 이렇게 끝났어요. 큰 등락 없이 3000과 31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조용히 끝났습니다. 무난하게 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코스닥 지수는 여기 전저점을 이제 깬 상태로 이렇게 끝났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코스닥 지금은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피 쪽을 보면서 시황을 잡으시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여기도 보시면 이번 주에 큰 등락 없었고요.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났어요. 저는 장중 고가, 장중 저점 이런 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뭐 전문가라고 하면 막 최저점과 최고점에 되게 막 혈안이 돼서 막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뭐 그런 분들도 있죠, 그죠? 그런데 집착이라기보다 뭐 아무튼 뭐 그런 분들도 있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전문가도 이제 다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중 고점이나 장중 저점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옛날에 저도 신경을 참 많이 쓰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장중 저점과 고점보다는 그냥 종가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잘 보시면 종가가 그냥 이렇게 끝났어요. 큰 등락이 없었던 거죠. 그냥 920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920과 93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 끝난 거예요. 큰 의미가 없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는 뭐 그냥 지수는 무난하게 잘 끝났어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뭐 신경 많이 쓰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에 반박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수는 되게 조용히 끝났는데요. 외국인들은 그리고 기관들은 이번 주에 되게 많이 팔았어요. 보시면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이죠.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외국인 이만큼 팔았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조 원 가까이 팔았고요. 오늘도 3천 원 넘게 팔았고 기관이 많이 팔았죠. 기관이 어제 1조 2천억 원, 오늘은 8천억 원. 그래서 이틀 동안 합치면은 2조 원이 넘죠. 그죠? 그래서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특히 이분들, 연기금. 네. 나라의 주식을 사야 되는데 나라의 주식을 팔아먹고만 있으니 참, 네. 좀 보기 그렇습니다. 얼굴도 참 두꺼운 것 같아요. 네. 이게 국민들 다 보고 있는데, 그죠? 네. 신나게 팔고 있어요. 네. 아무튼 이제 연기금이 이제 계속 팔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크게 빠진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는 무난하게 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형주 쪽 얘기는 뒤에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는 그냥 별거 없이 지수는 잘 조용히 끝났습니다. 다만 네,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뭐냐면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자리에서 자꾸 머물러 있어요.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어디냐면요, 전저점 근처예요.
이 개인들이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런 말을 하면 또 방송이 길어지는데 조금만 해드릴게요.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보시면 실력이 부족하신 분들일수록 최저점에서 살려고 합니다. 제가 대놓고 꼬집어서 얘기할게요. 실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주식을 최저점에서 살려고 하세요. 최저점. 사람으로 따지면 발바닥. 발바닥에서 살려고 하세요. 최저점에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실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유독 그래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아이러니하게 저점을 되게 싫어합니다. 최저점에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주가가 최저점에 와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요 극도의 그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중에 이제 히스테리도 막 부리고 막 그래요. 아이러니하죠? 네. 이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데가 어디냐면 전저점인데 전저점을 이게 딱 찍고 바로 이렇게 휙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오지도 않고 지금 한 2주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면요 그 개인 투자자분들 극도의 스트레스 받아요. 전저점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힘들거든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V자로 탁탁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무슨 진짜 땅바닥에 떨어진 그 빈대떡 있죠. 제가 그런 비유를 자주 드는데요. 땅바닥에 그 공이나 하다못해 돌멩이 같은 걸 떨어뜨려도 아무리 무거워도 한번 튀어 오르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튀어 오르지도 않아요. 이거는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일부러. 자연의 법칙, 물리의 법칙에 따르면 무조건 반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반등도 안 나와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부러 만든 거죠. 네. 이거는 고의적인 거예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놨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개인을 가장 싫어하는 자리에서. 네. 이게 코스닥 지수예요. 네. 코스피는 그나마 전저점 안 깼어요. 중간에라도 올려놓고 이러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를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런 걸 또 많이 봐왔고요. 네. 아무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나의 돌멩이님 어서 오세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편안하게 보세요.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걸 왜 만들어놨겠어요? 개인들 털으려고 그런 거죠. 네. 세력들이 털 때 털리시면 안 돼요. 네. 지금은 여러분들 그 뭐예요? 아마 계좌에서 그렇게 큰 손실 안 나셨죠? 최근에 지수가 좀 빠지고 흔들리고 토매가 나오고 막 그래도 아마 손실이 크게 나진 않으셨을 거예요. 대신에 수익이 좀 빠르게 안 나고 원하시는 만큼 수익이 안 나서 답답하실지언정 손실이 크게 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답답하시죠? 네. 세력들이 맨 마지막에 쓰는 게 그거예요.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력들이 조정을 처음에 줄 때는요 공포에 질리게 해버려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처음에 이제 공포부터 주거든요. 조정이 시작될 때는. 조정이 끝날 때는 답답하게 만들어요. 답답하게 만들어요. 진짜 그 주무시는데 그쵸? 침대나 어디 바닥에 누워서 주무시는데 가슴에다가 맷돌 하나 먼저 얹어놓고 주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답답하게 해놓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여기서 이제 너무 답답해 하시면 안 돼요. 네. 세력들이 원하는 거니까. 이제 좀 답답하게 이렇게 계속 지수도 이제 흘러가고 있었고 종목들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윤석열 씨가 윤석열 그 이제 전 총장이죠. 이분이 갑자기 입을 여시더니 3일 만에 입을 열리자마자 3일 만에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덕분이라고 해야 돼요. 그 덕분에 이제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대선주들이. 그래서 그 덕분에 수익도 좀 저희 방에서 좀 났고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이 답답한 전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답답한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거예요. 예, 이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개인들 되게 답답해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미국의 대형주들이 좀 눌려요. 제가 얘기 요즘 계속 하거든요. 네. 개인들이 특히 서학개미 분들 있죠. 서쪽 주식, 동쪽 주식 말고 서쪽 주식을 서양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많이 사놓으신 게 지금 우르르르 떨어지고 있거든요.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이. 제가 2주 전인가 그 단풍 얘기하면서 막 그런 얘기 했었죠. 네. 낙엽 지는 거 있다고. 그런 거 사시면 큰일 난다고.
낙엽이 언제 져요? 단풍, 그죠? 네, 단풍 가장 이쁜 단풍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 네, 그때부터 낙엽이 지잖아요. 네, 테슬라나 애플 같은 게 지금 막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이제 큰 조정은 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대신에 대형주가 좀 눌리겠죠. 그래서 그쪽 주식을 많이 사놓은 이제 서학개미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관련된 그거랑 관련된 주식을 사신 그 동학개미분들, 이분들 고생 좀 하실 거예요. 답답해지실 거예요. 네. 개별주를 들고 있어서 테마주를 들고 있어서 답답해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조만간 수익이 많이 나시겠죠. 그렇죠? 잘 견디셔야 돼요. 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동트기 직전이 가장 추운 법이에요. 네. 터널을 이제 벗어나기 직전이 가장 답답하고요. 네. 다 됐어요. 걱정들 하지 마시고 걱정들 하지 마세요. 3월 5일이죠 오늘. 네. 3월 달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번씩 흔들고 올라갑니다. 네. 자, 이제 대선주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대선주 이제 선발주자하고 이제 후발주자의 차이점 공략법이라고 해놨는데요. 바이오주에도 선발주자, 후발주자 공략법이 있고요. 일반 뭐 테마주도 다 선발주자하고 후발주자 공략법이 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 대북주도 마찬가지고 방산주들도 보면은 선발주자랑 후발주자가 있거든요. 방산주 있죠, 전쟁 관련주. 근데 이 대선주에도 선발주자랑 후발주자가 있는데 오늘은 그 차이점이랑 그 공략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지금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 후발주자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제 얘기해드렸고 엊그제도 힌트 드렸죠. 계속 나올 거라고. 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들어두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대선주 선발주자하고 후발주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일단은 오늘 강의할 정도만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선발주자하고 후발주자는 차이가 커요. 근데 이 얘기를 다 하려면 오늘 밤을 새야 되니까 오늘 강의에 필요한 것만큼만 차이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선발주, 말 그대로 먼저 간다는 뜻이고요. 이제 후발주자가 있겠죠. 후발주, 네, 뒤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발주자의 특징은 뭐냐면 말 그대로 네, 먼저 가는 겁니다. 네, 먼저 가요. 후발주자는 나중에 가요. 그렇죠? 네. 뻔한 얘기죠. 그래서 먼저 가기 때문에 이거는 주도주 역할을 잘합니다. 주도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거예요. 선구자처럼 아무도 못 가본 길을 막 혼자서 개척하면서 갑니다. 네. 그래서 올라갈 때 어떻게 가냐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하나하나씩 소화하면서 네,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먹는 이제 그런 걸로 따지면 한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정식. 한정식 식사로 들어가시면 어때요? 상상하시면 돼요. 제가 뭐 구체적인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그죠? 한정식 모르는 분 없죠, 그죠? 네. 이렇게 올라가요. 하나하나. 그런데 요거 지금 방금 말씀드린 후발주자 있죠? 이건 나중에 가거든요. 나중에 가니까 어떻게 가냐면 선발주자 이 주도주들 있죠? 주도주들이 간 거를 참고해서 갑니다. 앞에 거를 참고하면서 가요. 앞에 거 참고해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테마주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그러면 후발주들도 그거 참고해서 갑니다. 비슷하게 가요. 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앞에 거 참고하면서 가요. 네. 대신에 앞에 거보다는 조금 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수익률이 좀 조금 떨어진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참고해서 갑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는 그래서 주도주는 이제 혼자서 먼저 가는 거기 때문에 매물대 소화를 다 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요. 이거는 이 우여곡절이 좀 있어요. 그런데 후발주자는 앞에서 길을 뚫어놨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배님이 길을 뚫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님은 어떻게 돼요? 좀 더 편안하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한정식이 아니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컵라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컵라면 이제 드실 때 어떻게 해요? 대충 뜯어서 물 붓고 대충 덮어놓고 조금 이따 드시면 되죠. 그렇죠? 뭐 반찬 뭐 필요 있나? 김치만 있으면 되죠. 사실 뭐 김치 없어도 되지만요. 그죠? 대충 그냥. 네. 후발주자는 좀 아주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컵라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분짜리 컵라면이에요.
앞에 거 현금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어느 날 매물되고 뭐가 없어요. 그냥 훅 들어버려요. 그냥. 대신에 떨어질 때 훅 떨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선발주자하고 후발주자 차이는 한정식, 컵라면, 주도주, 그 다음에 앞뒤에서 참고하면서 간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좀 깊이 있게 배우시려면 후발주자도요.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고 뭐 쭉 있어요. 다 달라요. 오늘은 이제 큰 틀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보세요. 윤석열 씨 테마주에서 지금 선발주자하고 후발주자가 나와요. 왜 나올까요?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현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공무원이었잖아요. 공무원 신분에서는 선거 나가는 게 제약이 있지 않나요? 그죠? 네. 그래서 테마주가 좀 형성이 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검찰총장 퇴직하신 거니까 이분이 그죠? 공무원 아니고 일반인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는 그 어떻게 보면 자유의 몸이 된 거죠. 그죠? 네. 오늘 또 말씀드리지만 네. 정치적인 거랑 전혀 상관없는 주식 얘기니까 네.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이제 자유의 몸이 됐죠. 그죠? 그러면 테마주들도 이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전에 종목이 윤석열 씨 테마주가 몇 개 없었거든요. 맨날 올라가는 거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있었어요. 양손에 이제 손가락 다 해봤자 10개밖에 안 되죠. 이 정도면은 뭐 다 됐었어요. 서현, 서현탄메탈, 모베이스전자, 뭐 제일테크노스, 덕성우, 아이크래프트 뭐 이 정도예요. 태양금속 가끔 갖고 진도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대충 한 10손가락이면은요 뭐 윤석열 씨가 다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인맥주들이 쫙 붙습니다. 붙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후발주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전에는 후발주자가 없었어요. 그냥 그 녀석이, 그러니까 그 종목이 그 종목이고 그냥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후발주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선주 잘하려면 경험이 많아야 돼요. 네, 경험이. 눈치가 빠르면 경험이 좀 짧아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말 그대로 경험이 좀 짧으셔도 금방금방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눈치가 조금 없으신 분들도 경험을 많이 쌓으시면 네, 알게 돼요. 그래서 대선주 잘하시려면 경험 많은 사람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제도 그 얘기했었죠, 그죠? 네. 아무튼 지금 후발주자들이 막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적어보세요. 이해되셨나요? 네. 간단한 원리 얘기 드린 거예요. 이제 공무원 신분을 벗어 던지니까 이제 기존에 비해서 대선주들이 많이 후발주자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되시죠, 그죠? 네. 이런 얘기 누가 해주겠어요, 그죠? 이제 막 생기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후발주자가 점점점 더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빨리 공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인터넷 찾으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와요. 찾아보세요, 나오나? 안 나와요. 찾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차트를 보는 순간 사기 싫어지실 거예요. 왜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서. 그래서 사기가 좀 싫어지실 수도 있어요. 네. 후발주자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선발주자는요. 아까 선발주자, 후발주자 얘기했었죠. 선발주자는 이미 많이 갔던 것들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검색한 그 60, 70 이상 되신 이제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도요. 요즘에 검색 다 하세요. 휴대폰으로. 검색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네.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선발주자의 단점은 뭔지 아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잘 안 가요. 나중에는. 처음에 많이 가지만 나중에 안 가요. 이제 오염된 거예요. 하얀 면티였는데 완전히 그냥 얼룩져가지고 이제 뭐 아무리 해도 깨끗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러워진 거죠. 네. 선발주자는 오염이 잘 돼요. 후발주자는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시원하게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시원하게. 네.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 검색이 안 돼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거예요. 후발주자는. 검색이 안 된다니까요. 네. 오죽하면 그 애니농률이 지금 윤석열 씨 테마주인데 그 파평윤 씨 그 종신회장 그거에서 갔잖아요. 네.
애니동류를 저도 평상시에 우리 회원들한테 저기 윤석열 테마주라고 얘기해드린 적이 없어요. 저도 얘기 안 해드렸었어요. 물론 저희 방에서 이번에 추천 나갔지만 평상시에 저희도 얘기 안 했었어요. 저도 그만큼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몰랐던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후발주자를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그거예요. 검색이 안 된다는 거죠. 설령 검색해서 찾으셔도 손이 안 나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애니동률이나 이런 게 지금 후발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 나중에 보고 어제 그 웅진 얘기했었죠. 웅진 오늘도 급등했어요. 어제 얘기해드렸는데 어제 이거 기억나세요? 웅진이라고 이렇게 새로운 후발주자인데 이게 하나 나왔다고 어제 얘기했었잖아요. 오늘 18%또 급등했어요. 오늘 마이너스 5%인가요? 아침에 마이너스 출발해가지고 마이너스 5%까지 갔다가 장중에 18%까지 급등했어요. 대충 눈치껏 그죠? 이렇게 했어도 오늘 수익 많이 났겠네요. 이건 우리 방에서 살 마음이 없어갖고 그냥 어제 얘기했던 거예요. 후발주잖아요. 우리 딴 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얘기해드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검색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윤석열 주 중에서 안간 이제 웅진을 찾았다고 치자고요. 자, 찾았는데 사태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급등 전이니까 사시겠어요? 거래 하나도 없는데 1,000원에 있고 지수가 조금만 빠지면 이제 900원 동전주 될 운명에 처했는데 이거 사시겠냐고. 조금만 더 내려오면 전저점 깨져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신저가를 낼 판인데 이런 거 사시겠냐고요. 빨리 얘기해보세요. 이거 사시겠어요? 한 번도 윤석열 테마주로 간 적도 없고 웅진 요즘에 좀 힘든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죠? 막 이렇게 무슨 부도난 것처럼 막 맨날 급락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비관론자 아저씨들 말대로 진짜로 조정이 오면은 이거는 전저점 깨고 떨어져서 900원, 800원, 700원 갈 것 같은데 예? 인터넷에 웅진에 대해서 아무리 검색해도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뭐 어떤 전문가한테 무방하길래 가서 웅진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웅진이 뭔데요? 이게 윤석열 테마주라고요? 뭐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안 산다니까요, 이런 거. 제가 말을 쭉 지금 쉬지도 않고 쭉 하죠. 제가 이런 데서 이제 무방에서 옛날에 몇 년 전에 이제 무방에서 종목을 추천할 때 그때 해봤었어요. 안 사요. 정회원들은 사요. 믿어주시니까. 근데 무방회원분들 있죠? 안 사요. 이런 거 추천한다고 되려 욕해요. 당신이 전문가냐고. 그리고 추천하면 안 돼요 원래. 거래도 하나도 없는데 이런 데서 종목 추천 잘못했다가는 종목 박살나거든요. 후발주자는 어디에 숨어져 있냐면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죠. 거래 하나도 없고. 제가 그 회원들한테 그래요. 급등주 검색기 쓰지 마시라고요. 급등주 검색기에는요. 이런 종목이 절대로 검색이 안 돼요. 절대로 검색이 안 돼요. 해보시라니까요. 절대 검색이 안 돼요. 잡히지도 않아요. 네, 레이더에. 급등주 검색기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레이더잖아요. 그죠? 레이더에 절대로 안 잡혀요. 나중에 이제 급등 많이 하면 이제 그때 잡히죠. 물리라고 이제. 후발주자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윤석열 그분이 이제 공무원에서 이제 벗어났잖아요. 정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거죠. 후발주자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이분 그 대학교 어디 나왔는지 아시죠? 네. 뭐 대학교 어디 나왔느냐가 중요하진 않지만 그죠? 네. 그쪽 대학교 출신 기업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서울대 법대 나왔죠 이분. 네. 그리고 그 사법고시 같이 패스한 분들 중에 변호사 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기업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죠? 네. 사회에서나 그런 거 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죠? 네. 그 지역 그 아버님도 어디 무슨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셨다고 그러지 않나요? 뭐 그러면 이제 인맥주가 얼마나 많겠어요. 학생운동 했던 분들보다 인맥주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후발주자가 그러면 굉장히 많이 뽑아져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종신회장 관련주도 가는데 안 나오겠냐고요. 네? 그리고 충청도 지역에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요. 고속도로가 잘 지나가기 때문에 기업들 되게 많아요. 그 이재명 씨가 고향이 안동이라고 하셨죠. 안동도 굉장히 저도 옛날에 저희 어머님 고향이 그 안동이신데 안동도 되게 좋아요. 가봤는데 근데 기업이 그렇게 많진 않지 않나요? 아무래도 충청도 지역은요 기업 많아요. 고속도로가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동을 폄하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폄하 안 했죠, 그죠? 네. 근데 충청도 쪽은 아무래도 그 많단 말이에요. 윤석열 씨가 충청도랑 또 엮이잖아요.
옛날에 반기문 씨가 충청도 분이었거든요. 음성, 그 다음에 충주. 음성 쪽에 고속도로가 엄청 많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거기. 그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 물류 때문에. 이런 걸 다 일일이 얘기해드려야지 빨리 눈치를 채십니까? 빨리 눈치를 채시라고요. 네? 그 기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처에 땅 갖고 있거나 그러면 그런 나중에 그런 것도 가요. 네? 예전에 반기문 씨 그 관련주 갈 때 팀스라고 있었어요. 팀스가 저기 의자 만드는 회사 지금 시리즈로 이름 바꿨을걸요. 그 회사가 어디냐면 음성군 강곡면에 있어요. 강곡면. 제가 별의별 걸 다 기억하죠. 음성군 강곡면이 어딘 줄 아세요? 장원 아세요? 장원? 이천 장원. 경기도 이천 장원 있죠? 장원에서 다리 하나 건너가면 음성군 강곡면이에요. 거기에 회사가 있는데 반기문 씨 고향이 음성이라고 그때 그게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옛날에 보성 파워텍도 많이 갔는데 보성 파워텍 공장이 음성에 있어요. 충주와 경기면 사이에. 다 그 일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갔다니까요, 실제로. 네.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저기 그 8년, 10년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랑 그때 했을 때 선거했을 때 있죠. 그때 부산 지역 그 저기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분이.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 많이 갔어요. 이번에 이재명 씨도 가잖아요. 상대적으로 학생운동 했다는 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근데 학생운동 출신보다 이런 분들이 인맥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2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저 혼자 우기는 거 아니죠, 그죠? 네.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네, 실제로 그래요. 네. 학생운동하신 분들도 뭐 젊었을 때 고생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분들보다는 이런 분들이 더 인맥주가 많습니다. 네. 그 후발주자들이 지금 막 이제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략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죠. 윤석열 그분이 어제 그 저기 사퇴했죠, 그죠?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낮에 얘기했었는데 이런 얘기도 해드렸어요. 대선주는 주말을 지나면 더 좋아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퇴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리얼미터라든지 네, 뭐 한국갤럽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주말이니까 우리 여러분들 푹 쉬세요 이럴 거예요, 아니면 다 출근해가지고 빨리 전화 돌리라고 이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윤석열 씨 지금 그거 이제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여론조사 막 돌리고 있지 않겠어요? 어제 오늘 그죠? 네. 그럼 주말 사이에 발표도 꽤 나올 거고 다음 주 초반에 막 발표도 많이 나올 걸요. 안 했겠어요? 리얼미터 같은 데서 뭐만 하면 맨날 그 여론조사 하잖아요, 거기.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네. 이해되시죠? 생각을 조금만 해보시라니까요. 네. 이게 대선주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재료가 계속 나와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기사가 계속 나온다니까요. 주말 동안에 여론조사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여론조사가 딱 발표됐는데 이재명 씨 지지율 조금 줄어들면서 윤석열 씨께 치고 나간다. 그럼 다음 주에 윤석열 씨 후발주자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제가 세력이면 마지 못해서라도 올리겠네요. 안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릴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올리면 누구 올리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죠? 네. 저 이거 아무 대본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저는 파워포인트 같은 거 갖고 강의 안 해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갖고 얘기하는 거죠. 네, 경험이에요, 경험. 네. 줄줄줄 나오잖아요, 지금. 많이 해봐서 그래요.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외워진 거예요. 그냥. 네. 자, 진짜로 여론조사하고 지지율 좋게 나오고, 그죠? 그래가지고 종목들이 이제 간다고 치자고요. 네. 그쵸? 네. 가면 뭐가 가겠냐 이거예요. 우리 또 문자반 회원분들 잘 들으세요. 네. 여기 라이브 회원들은 제가 어제 오늘 한 3일 동안 계속 윤석열 씨 테마주 얘기만 했어요. 한 2시간씩 하루에. 네. 그 중에 하나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서현인데요. 서현. 네. 잘 들으세요. 서현이 아직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니까 윤석열 씨 테마주가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서현. 네. 잘 보시면
윤석열 테마주가 서현이라는 종목이 윤석열 테마주로 가장 처음 급등했을 때가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작년 1월 말 2월 초거든요. 자, 여기서 이만큼 급등했죠. 이거 상승 많이 보이시죠? 이만큼 급등했죠, 그죠? 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잘 보세요. 자, 이만큼 급등했죠. 빨간색 막대. 요거를 그대로 갖다 대볼까요? 그 다음에도 딱 요만큼 급등하죠. 그리고 작년 8월달에 추미애 씨하고 막 싸울 때 그때 또 급등했거든요. 자, 요거를 또 옮겨볼게요. 갖다 대볼게요. 비싸죠. 비싼 게 아니라 똑같죠. 오늘 아까 오후에 이거 보여드리니까 우리 회원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똑같다고. 요거를 갖다가 작년 11월달하고 12월달에 윤석열 씨가 진짜로 잘렸었죠. 법원에서 이제 도와줬지만요. 그죠? 여기 보시면 또 똑같잖아요. 마디 길이가 똑같거든요. 이게 상승. 이게 뭐냐면 윤석열 씨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을 때 그때 이 테마주들이 급등했어요. 그때 요만큼씩 갔어요. 요번에는요. 그대로 갖고 와볼까요? 이거? 똑같죠. 마디 길이가 똑같잖아요. 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대요. 서현이 왜 시간에서 급락했나요? 왜 급락했겠어요? 왜 급락을 했겠냐고요. 기존에 올라가던 것만큼 올라갔으니까 조금 이제 쉬어야죠. 이해되셨나요? 시간에 의해서 왜 급락했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큰 그림을 볼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서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센 파동이 한 4번 있었거든요. 요번 것까지 5번인데 5개의 파동 길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뭐예요? 잠깐 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앞에서 이렇게 급락했으니까 요번에도 급락하는 건가요? 아니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상황이 그때랑 지금은 다르잖아요. 이때는 공무원이었고 지금은 자유인이잖아요. 이때는 정치할 거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셨죠. 지금은요.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차트도 달라질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거래량도 다르고요. 네. 그때랑은 다를 거예요. 하지만 동일한 건 뭐예요? 단기 이만큼 올라왔을 때마다 단기 과열됐었기 때문에 잠깐 숨고르기를 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 종목들이 왜 시간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날 상한가 가고 장중에 상한가 가고 시간에 의해서 왜 급락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단기 과열됐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워낙 이제 이슈가 뜨거우니까 살짝 쉬는 게 아니라 화끈하게 확 눌러주는 거예요. 거래 없이 오늘 운봉 떨어졌죠. 네. 이런 거 하나 더 나올 수도 있고 이걸로 끝날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 이런 게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큰 맥락을 이렇게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문자만 회원분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 더 볼까요? 네. 제일테크노스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앞에서 이만큼 올라왔죠. 이걸로 안 되고 이번에 이제 막대를 드릴게요. 이만큼 올라왔죠. 이거 그대로 옮겨볼까요? 앞에서 이만큼 올라왔죠. 지금은요. 거의 똑같죠. 이해되셨으면 7번 네, 찍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한번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비슷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쉴 자리에서 잠깐 이제 숨고르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라서 길게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네.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 과열됐기 때문에. 양봉 3개 나오면 음봉 하나 나온다니까요. 보시면 양봉 3개 나왔잖아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음봉 하나 딱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그냥 공짜로 배우고 있는 그 흔한 매매 기법에 의하면 대장주인 서현 탄메탈, 제일테크노스가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러면 전체 윤석열 테마주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우두머리가 서현이 어제 상한가 나오지 않았나요? 그죠?
이 종목이 어제 상한가 나왔지 않습니까? 상한가 나온 종목이 상한가만 나온 게 아니라 보시라니까요. 전고점 근처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오늘 18% 급락을 하면 모든 윤석열 테마주는 급락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아니에요. 다르다니까요. 서현, 그 다음에 제일테크노스 이런 거는 다 급락했죠, 그죠? 덕성 뭐 마이너스 9% 다 하락했어요. 네? 그런데 후발주자 중에 상한가를 꽂은 게 있어요. 종친 회장님 관련주, 네. 애니능률이죠. 이거는 그냥 상한가 날라버렸어요. 이게 새로운 제가 뉴페이스 얘기했었죠. 뉴페이스예요. 윤석열 테마주 중 뉴페이스인데 어떻게 갔냐면 앞에 보시면 엄청난 대량 거래 라인이 여기 있죠. 여기거든요. 여기 매물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다시 보세요. 거래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이 일대예요. 뭐 상한가 찍고 막 음봉 꽂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 매물대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거래가 많은 매물대 상당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최고 가격 여기죠. 매물대가 어디가 제일 많겠어요? 여기가 매물대가 제일 많겠죠. 이걸 오늘 아침에 애니능률이 점프했어요. 점프해가지고 상한가로 바로 들어가서 문 닫아버렸습니다. 오늘 거래량 별로 안 나왔어요. 어제 대비 거래량이 어제 대비 30%밖에 안 나왔어요. 그냥 점프해서 그냥 상한가 들어가 버렸어요. 뭐예요? 이게 후발주자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날라버리잖아요, 그냥. 매물대를 그냥 점프했다니까요. 왜요? 한 번도 윤석열 테마주로 간 적도 없고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이거 얘기 드릴게요. 어제 서현은 상한가 가고 오늘 마이너스 18%, 한 마이너스 20%까지 급락했거든요. 그런데 서현 탄메탈은 어제 똑같이 상한가 갔는데 오늘 장중에 14%까지 급등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서현, 같은 저기 이름이 똑같죠. 서현 탄메탈인데 하나는 그냥 바로 급락해서 서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밑으로 급락해서 그냥 마이너스 10%에서 시작해서 거의 못 올라왔어요. 그냥 이러다 끝났거든요. 근데 하나는 급등했다고요.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안 보이겠네 이제. 어제 건데 찍어놓고 그랬구나. 어제 시간에에서 서현은 상한가가 풀려서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서현 탄메탈은 상한가가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로 들어가서 끝났어요. 그래서 서현은 망가졌고 서현 탄메탈은 장중에 급등 나왔던 거예요. 시간에서 상한가가 서현은 풀렸는데 그냥 풀린 채로 끝났고 서현 탄메탈은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 들어가서 끝났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온 거예요. 좀 전에 보신 애니능률은 어땠을까요? 상한가가 아예 안 풀렸어요. 그래서 오늘 점프해서 날라버린 거예요. 차이점이 이거예요. 이게 후발주자예요. 웅지는 바닥에서 있는데 상한가가 아예 안 나왔었거든요. 저거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애니능률이 지금 올해 급등하는 윤석열 테마주 중에선 이게 대장입니다. 이런 게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무지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예. 네, 벼랑님, 네, 들어가세요. 네. 이거는 뭐냐면 신호탄이에요. 네. 신호탄이라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신호탄이라니까요. 또 얘기 드릴게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귀에 모실리 박힐 때까지 반복해서 얘기하는 습관이 있어요. 신호탄이라고요. 신호탄. 열심히들 빨리 매집하셔야 돼요. 저희 방에서 어제 추천 나간 거잖아요. 3월 4일. 오늘 3월 5일이죠? 어제 나갔어요. 어제 아침 일찍 수익으로요. 윤석열 수혜주 여기서 샀어요. 한 3,500~600원에서 매수가 됐을 거예요. 누적 수익 오늘까지 60%예요. 월요일날 갭 띄우면 잘하면 이제 100%짜리 수익도 나올 수 있어요. 상한가 2개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신호탄이라니까요. 이번 주에 화요일날 회원가입하신 분이 계세요. 수요일날 들어오신 분도 있고. 그분들은 그냥 굉장히 좋아하세요. 들어오자마자 그냥 이 방은 맨날 뭐 이렇게 막 상한가 쭉쭉 나오니까 덕성도 그랬고. 네. 회원가입도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봐요. 네, 아무튼 회원가입도 중요하지만 후발주자들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그 LH 공사 직원분들이 좀 안 좋은 일을 좀 하셨죠, 그죠? 그래서 시끄럽죠. 네. LH 잠깐 해드릴게요. LH 네, 주택공사 LH에서 요즘에 자꾸 뉴스 나오잖아요. 네. 요즘에 뉴스 보면요, 1시간짜리 뉴스면은 40분은 윤석열 씨 얘기하고요, 나머지 10분은 LH 얘기하고, 나머지 5분은 뉴스 저기 뭐야 날씨 얘기하고 끝나요 보통. 네. LH 공사 얘기 꼭 나옵니다. 이 얘기가 제가 왜 하는 줄 아세요? 안 그래도 부동산 때문에 국민분들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으신데 이것까지 터졌어요. 그것도 중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이런 거 터졌거든요. 네. 그러면 정권 말기 그 위기감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속 페달. 이러면 이럴수록 대선주는 더 많이 가요. 이거는 레임덕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거는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오죽하면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까지도 다 조사하라고 뭐 그런 얘기까지 했겠어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 이런 걸 넘어서서요, 이거는 지금 거의 진짜 정권 말기, 이건 가속 페달 밟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의원들한테 윤석열 씨 테마주 한 종목 더 매집을 해놨어요. 오늘 추천을 해놨는데 이 종목은 제가 공개를 당연히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 여기 문자반 회원들 들어 계시니까 제가 살짝 얘기해 드릴게요. 문자반 회원들만 잘 들으시면 돼요. 이 종목은 윤석열 테마주로 최근 2년, 1년이 아니라 2년 동안, 최근 2년 동안 딱 20분만 급등했어요. 딱 20분. 2년 통틀어서, 1년이 아니고 2년이에요. 2년 통틀어서 딱 20분 급등한 게 다 20분. 20일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20분이요. 문자 보내분들은 잘 들고 계세요. 아셨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문자 보내분들이나 우리 라이브 회원들은 눈치를 채시는데 모방 회원들 그게 뭔지 모르실 거예요. 간 적이 있기는 있는데 딱 제가 보니까 한 20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20분. 네. 제2의 애니농률 이런 것들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만요. 저희는 종목 추천을 이렇게 남발하지 않아요. 하루에 하나, 종목에 대해서 자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나 이틀에 하나 추천합니다. 스윙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후발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올 것이다, 올라오고 있다, 얘기가 계속 해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죠. 아까 인맥주 이런 것도 얘기해드렸고, 아까 뭐 여론조사 이런 것들도 이제 될 거고, LH 악재도 이게 도움이 돼요, 대선주 가는데. 그래서 선발주자와 후발주자들이 있는데 후발주자를 위주로 공략들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테마주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게 못 사시겠어요. 이미 뽑아버린 서현이나 서현탄메탈이나 제일테크노스 이런 것들을 사고 싶어 하시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올라갈 만큼 올라와서 쉬고 있어요. 이게요,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또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개인들이 이쪽에 다 몰려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여기에서 신고가가 나더라도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많이 가는 건 아까 애니능률처럼 한 번도 윤석열 테마주로 간 적이 없었던 종목, 그런 게 매물대고 뭐고 그냥 다 점프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다시 보세요. 이거. 매물대고 뭐고 그냥 점프해버리잖아요. 이거 매물대가 안 보이겠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거래가 많은 건데요. 이게 이 매물대를 그냥 갭으로 점프하잖아요. 그냥 이런 차트 보는 게 여러분들 되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점프했어요. 한 번 더 강조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왜 나왔다고요? 신호탄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돈은 벌 수 있을 때 버셔야 되는 거예요. 주말 동안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미국 증시가 요즘에 눌리고 있죠, 그죠? 네, 주도주가 바뀌는 거예요. 주도주 체인지인데 저번에 리밸런싱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자, 미국 얘기 잠깐 해드리고 마칠게요. 보세요. 미국의 이 모더나라는 회사도 백신 회사도 지금 급락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1, 2월 달에 우리나라 뉴스에서 뭐가 많이 나왔냐면 뭐 반도체가 없어서 뭐 자동차를 못 만든다, 뭐 계속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1월 달하고 2월 달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고점을 찍고
고점놀이 하고 있었어요. 이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반도체 회사 주식을 살 수 없을 만큼 아주 반도체의 업황에 대해서 호황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그거에 혹해가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기타 등등등 엄청나게 많이 사셨죠. SK하이닉스를 하셨으면 그나마 돈 좀 벌으셨겠지만 삼성전자 늦게 사신 분들은 고생 좀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하고 있어요? 급격히 꺾이고 있죠. 여기에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반도체 없어서 못 판다. 이거는 황금알을 낳는 거의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기사 내보냈습니다. 저도 주식 전문가가 아니었으면 저도 혹해갖고 삼성전자 몰빵했을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니까 안 속았죠. 저도 그냥 이제 일반 개인이었으면 주린이었으면 그 기사에 속아서 저도 이제 삼성전자 몰빵할 뻔한데 몰빵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막 계속 기사를 내보내주더라고요. 나쁜 사람들인 게 바닥에서 좀 힘들 때 그런 기사를 좀 많이 써주면 좋을 텐데 꼭 고점에서 얘기해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꺾이고 있어요. 즉 미국 증시 중에서 고평가된 기술주들이 하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테슬라 급락하고 있죠. 어제는 이 짓을 해놨어요. 이걸 만들어놨어요. 꼬챙이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세력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아니면 세력이 혹시라도 나간 것처럼 보이세요? 세력이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들어오나요? 예? 생각 잘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테슬라 이러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별로 안 좋아 보이실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애플 그리고 보시면 주가가 슬슬 빠지고 있죠.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 이 추세선 이탈했어요. 이게 상승 추세선이거든요. 네. 저점이었죠, 그죠? 근데 여기를 깼다가 반등이 나왔었는데 다시 여기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못하고 밑으로 다시 꺾여서 떨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이거 회복 못하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시작된 게 확실하게 맞다고 인증해 주는 겁니다. 조정 맞다고 확인시켜 준 거라고요. 자, 그러면 미국을 대표하는 이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주들, 여태까지 많이 올라갔던 그 대형주들 계속해서 횡보를 하거나 약간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지수가 크게 올라가겠어요? 옆으로 돌리거나 약간 누르겠어요? 약간 돌리거나 약간 누르겠죠? 그럼 뭐가 간다고요? 조정 온다고요? 조정 오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못 갔던 소외주들이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제발 그 조정 얘기 좀 그만하시고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작년부터 자꾸 조정 온다고 하시는데 1년 넘게 조정이 안 왔어요. 그 비관론자들 얘기고요. 조정 걱정하지 마시고 이 미국의 대형주들이 눌릴 때 그동안 못 갔던 소외주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미국도 그 소외주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쪽을 파시면 돼요. 대형주 좋아하신다. 나는 뭐 중대형주, 실적주 좋아하신다 그러면요. 그쪽을 파시면 돼요. 그쪽 소외주들을 사시면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나는 성격상 대형주보다는 실적주보다는 개별주나 테마주 이런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 그쪽을 연구해서 수익을 내시면 돼요. 저희 방은 어떻게 하냐고요?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개별주 테마주는 개별주 테마주대로 합니다. 대형주 안 할까요? 해요. 하고 있어요. 대형주를 개별주 한 3-4번 추천 나가면 대형주 하나 추천 나가요. 개별주 한 5개 추천 나가면 대형주 하나 나가는 것 같아요. 계속 사들이는 게 있어요. 예전에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저희 방에 수익 많이 냈거든요. 그런 거랑 그렇게 수익이 날 종목들을 지금 계속 추천하고 있다고. 지금 대형주면 대형주, 그 다음에 개별주면 개별주 이쪽을 지금 다 추천하고 있어요. 네. 방송 좀만 더 할까요? 한 5분만 더 할까요? 네. 9시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아까 이런저런 얘기를 좀 더 했더니 시간이 길어졌네요. 한 5분만 더 할까요? 반응들이 없으세요? 5만 더 할까요? 네. 자, 마무리 하나 줘드릴게요. 네. 제가 이 얘기는 이제 해드리려고 오늘 저녁에 준비한 게 있었는데, 제가 신규원들 있죠? 신규원들 들어오시면 제가 꼭 해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다 공통적으로 해드리는 얘기예요. 네. 신규원들 들어오시면 처음에 이렇게 방 어떻게 운영되는지, 비중 조절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신규 가입하셨는데 얼마나 기대도 많고 설레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빨리 적응들 하시라고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다 일일이 그렇게 방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 비중 조절 잘 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분들한테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중 조절 얘기할 때 지금은 10년 전, 이거 진짜 짧게 얘기할게요. 핵심만. 10년 전, 15년 전에는 종목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두세 개만 하는 게 맞으셨다. 그리고 그때는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종목 한 5개 이내로 했지 많이 안 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늘 선발주랑 후발주자 얘기했죠. 그때는 후발주자를 사면 바보 소리 들었어요. 왜냐하면 선발주자가 대형주건 개별주건 테마주건 10배, 20배, 30배씩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하러 후발주자를 사냐 이거예요. 그때는 후발주자는요, 대형주가 10배, 20배, 30배, 대장주가 10배, 20배, 30배 가면 후발주자는 많이 가야 50%, 100%, 정말 많이 가야 200%였어요. 그럼 뭐하러 그걸 사요? 귀찮게. 뭐하러 종목 많이 사냐 이거예요. 대장주 한 서너 개만 사면 되죠. 그리고 대신에 조금 길게 가져가야죠. 왜요? 10배, 20배씩 수익 내야 되는데 그럼 한두 달이라도 더 들고 가야죠. 맞죠? 그죠? 예. 그래서 그때 과거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두세 개, 한 세네 개 사가지고요. 조금 길게 가져가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지금은 상한가가 15%에서 30%로 바뀌었고 사람들이 이제 손에 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어르신들도 검색을 다 잘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식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10년 전만 해도 저처럼 주식 분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졌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 30대 너무 많아졌어요. 네. 너무 많아졌어요. 다 전문가예요. 너무 주식 분석가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종목도 올라가는 게 옛날에 10배, 20배, 30배 갔으면 지금 그렇게 안 간다니까요. 제가 항상 회원들한테 그런 비유를 들어요. 신규회원들한테. 옛날에는 대장주가 운동장 10바퀴를 혼자서 다 뛰었다. 그러나 지금은 운동장 그 10바퀴를 20, 30명이 나눠서 뛴다라고 꼭 제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 회원들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처럼 종목을 두세 개만 하면 2, 30번 중에 두세 번 수익 나는 걸로 끝난다. 그래서 종목을 2, 30개를 다 살 수는 없겠지만 뭐 한 가지 테마, 예를 들어서 윤석열 씨 테마주가 30개라고 하면 그 30개 어떻게 다 사요? 그 중에 좋은 것만 몇 개 이제 추려서 사는 거죠, 그죠?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래도 한두 개라도 더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대장주가 운동장 10바퀴를 다 뛰듯이 독주를 했지만 지금은 독주가 아니다. 개주 달리기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두 개라도 더 사셔라. 즉 과거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종목을 서너 개 정도만 하시되 대신에 조금 길게 가져가야 되는 게 맞았지만 지금은 종목 수를 하나라도 더 늘리되 기간은 짧게. 왜냐하면 옛날에 10배, 20배 갔지만 지금은 조금 가면 30%밖에 못 가요. 한 50%? 한 100% 가요. 30, 적게 가면 30이고 30에서 50%고. 그러면서 계속 종목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바톤 터치를 하면서 개주 달리기 하거든요. 그 시장에 맞게 하려면 지금은 기간은 짧게 하되 종목 수를 늘리라고 그래요.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돌리잖아.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하시는 회원은요 저희 방에서 수익 많이 나요. 작년에 저희 방에 그 투자 금액 10억 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투자 금액 1억인 분들이 작년에 1억 이상 벌었어요. 투자 금액 2천만 원 갖고 들어오신 분들 2천만 원 이상 벌었고요. 5천만 원 갖고 들어오신 분들 5천만 원 이상 벌었어요. 제가 한 얘기를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따라 하신 분들은 한 종목이라도 더 살려고 노력하신 분들은요 돈 많이 벌었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쉽게 벌지 않겠습니까? 왜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에 다 적응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올해는 더 수익이 더 잘 나실 거예요. 우리 기존 회원들은. 네. 말 나온 김에 종목 하나 보여드릴게요. 싸이전자라고 아시죠? 싸이전자. 이거 보시면 이제 무릎을 치실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네. 무릎을 치실 거예요. 그냥 오늘 좀 더 하죠, 그냥. 네. 뭐 5분 넘길 것 같은데요? 괜찮죠? 네. 모르겠어요. 오늘 한 8시 한 40분, 50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네. 해버리죠. 뭐. 싸이전자예요. 자, 보세요.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옛날에 이게 저점이 294원이었거든요. 2011년도에. 여긴 얼마게요?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30배 이상 갔죠. 이때 이게 왜 이렇게 30배 이상 급등을 했냐면 안철수 씨
테마주 중에서 이게 후발주자였어요. 선발주자 아니었어요. 이게 후발주자였어요. 후발주자였다니까요. 30배 갔어요. 자,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처음엔 이만큼 갔죠? 그 다음엔요. 약폭과대로 이만큼 갔죠? 그 다음엔요. 이만큼 가죠? 그 다음엔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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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이만큼 가면 갈수록 처음에 이만큼 가더니 가면 갈수록 짧아지잖아요. 지금은 고개도 못 들어요. 아, 선생님 그거는 수급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수급이 뭐가 안 좋아요? 여기 거리랑 이만큼이었죠? 지금은요 이만큼인데 뭐가 안 좋아요? 거리가 몇 배나 되는데 왜 이래요 이거? 왜 그러겠어요? 패턴이 바뀌었다니까요. 안내도 똑같아요. 가면 갈수록 마디 길이가 짧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해 정말 다 되셨으면 1번 찍고 이제 끝내자고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옛날이랑 달라요. 네. 이렇게 옛날 패턴 배워가지고 대선주나 테마주 공략하시면 수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이게. 서해전자 하나 보시니까 이해가 쭉 되시죠? 네. 피곤하실 텐데 이제 마무리 짓자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네. 불필요한 생각, 불안한 생각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푹 쉬세요. 푹 쉬시고 월요일 날은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네. 이런 걸 이렇게 쭉 설명할 정도가 되면 제가 경험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입니까? 네. 주식은 경험 많은 사람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애니능률 있죠? 저거 어제 추천한 건데 저거 그렇게 자랑하고 싶진 않아요. 왜요? 저거는 신호탄이거든요. 신호탄이라고요. 신호탄 보여드린 거예요. 네. 종목이면 종목 그리고 시황이면 시황 다 자신 있습니다. 네. 돈 버실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들어오세요. 네. 그리고 여건이 안 돼서 무방을 들어야 된다.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계속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니까 잘 듣고 아무튼 도움들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말 동안에 고민하시다가 저랑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쉬는 것도 이제 투자라고 하거든요. 주말 동안에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건승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